1995년 제가 막 30대 중반에 접어들던 해였습니다. 제 기억 속엔 희미한 안개처럼 자리한 고향이라는 단어, 충청남도 천안의 외곽에 자리한 작은 시골 마을이 바로 그곳이었죠. 5살 어린 나이에 할머니 손에 이끌려 정처 없이 떠난 뒤 저는 그곳의 공기와 풍경,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겐 그저 낯선 땅이었지만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친 제 마음은 왠지 모를 강렬한 끌림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는 잊혀진 채 새로운 삶을 꿈꿨던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망각의 땅이 저를 위한 안식처가 아닌 끔찍한 운명의 재단이라는 것을 말이죠. 도시의 소음과 빌딩 숲 속에서 제 영혼까지 마모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저를 그 작은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숲에 둘러싸인 아담한 단독주택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곳이야말로 지친 심신을 달랠 저만의 안식처가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들이 지저귀고 따뜻한 햇살이 마루 끝까지 쏟아져 들어왔죠. 자연과 더불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유될 것만 같은 희망을 품고 저는 그 집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 굳게 믿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안식처에서 저를 기다린 것은 평온함이 아닌 밤마다 반복되는 끔찍한 악몽이었습니다. 이사 오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매일 밤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잠자리가 바뀌어서 나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꿈의 내용은 제가 스스로에게 했던 변명만큼이나 생생하고 끔찍하게 제 의식을 침범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하게 낯선 방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마치 오래된 저주에 묶인 듯 꿈틀거릴 수도 없었죠. 그 방의 바닥에는 검붉은 피가 말라붙어 거칠고 끈적한 질감이 느껴지는 듯한 거대한 원형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 모양과 이 세상 언어로는 도무지 해도 불가능한 기이한 기호들이 빼곡히 검붉게 덧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원형의 한가운데 마치 재물처럼 속수무책으로 놓여 있었죠. 그리고 제 눈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형체는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불길하고 섬뜩한 존재감은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존재는 말없이 그 시선만으로도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려고 해도 몸부림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제 귓전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저는 공포에 질려 그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는 것 외에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매번 비명을 지르며 땀범벅이 된 채 악몽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나날이었습니다. 악몽의 잔상에 갇혀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환영을 보는 듯한 착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꿈의 내용이 더욱 길고 선명해졌습니다. 그 흐릿한 형체는 어느 순간 손에 무언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은빛을 띠며 길고 좁은 칼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 같은 것이 저를 향해 바로 제 심장을 향해 서서히 아주 느릿하게 끔찍하리만치 집요하게 내려오는 순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숨가쁘게 이것은 끝이다. 이 악몽이 계속되면 언젠가 저는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직감적인 공포가 저희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꿈의 내용이 악화될수록 제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칠 것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섬광처럼 내리를 스쳤습니다. 내가 누워있던 그 바닥 꿈속의 그 방이 지금 내가 이사온 이 집의 안방인 것 같다. 소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돋아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두운 밤 잠결에 축축하게 젖은 옷차림 그대로 제 방의 낡은 장판을 들어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장판을 들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미친 듯한 궁금증과 공포는 저를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끝이 시큰거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그 어떤 정신적인 공포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서 끈적하고 불쾌한 비릿한 냄새가 더욱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것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판을 다 뜯어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 그 가닥에는 비록 세월에 의해 희미해졌지만 제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검붉은 원형문양의 자국과 별 모양 그리고 기이한 기호들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떨며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 안에 진하게 퍼져 있던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비릿한 냄새가 더욱 강렬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5살 때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 왜 하필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마치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저를 다시 이곳으로 끌고 온 듯한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알 수 없는 무엇을 다시 시작한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 망각의 땅을 다시 밟음으로써 비극은 재개된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가족,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확인하고 싶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상투적인 인사말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이사 온 집이 혹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인가요? 소화기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침묵했습니다. 그 몇 초간의 침묵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새끼가 거기가 맞단다.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내 새끼,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어서 도망쳐, 도진아. 도진아, 할머니가 급박한 상황에서 외친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제 귓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순간 억압되어 있던 제 유년기에 희미했던 기억 조각들이 파편처럼 부서지며 빛과 함께 순식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속의 장소는 제가 살았던 집이었고 제가 그 피 묻은 바닥에 재물처럼 누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끔찍한 의식은 다시 제가 이곳에 돌아오면서 제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망각은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 눈앞에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억눌렀던 그날의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5살 어린 제가 그 검붉은 의식의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차갑고 비릿한 피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고 알 수 없는 기이한 향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빛이 완전히 풀린 채 광기에 휩싸인 얼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주술 같은 것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제물을 바치려던 그 얼굴은 제가 평생 그리워했던 다정한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악마에 사로잡힌 끔찍한 정신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칠흑 같은 의식용 칼날을 저에게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어린 아들을 악마에게 바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을 부수고 아버지가 티투성이 같은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하기 위해 광기에 휩싸인 어머니와 필사적인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도치 않게 찔려 티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제가 늘 맡았던 그 비릿한 냄새는 의식의 향과 어머니의 피 냄새가 뒤섞인 지옥 같은 냄새였던 겁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필사적으로 뛰는 거친 발소리. 아버지는 울면서 사이비 의식의 향기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어린 저를 품에 안고 그 집을 필사적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옆마을의 할머니에게 저를 맡아달라 애원한 뒤 어머니를 의도치 않게 살해한 죄로 형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저는 왜 아버지가 저를 두고 떠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버린 것이라 생각했고 평생 동안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의 죄를 혐오하며 제 기억 속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희생에 대한 거대한 슬픔으로 바뀌며 저는 제 방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아프게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이웃의 전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저와의 통화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죽은 모습은 무엇인가에 잔뜩 겁을 먹은 모습으로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게 모든 진실을 알려준 그날 밤 할머니는 과연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분도 저처럼 그 무엇을 다시 마주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재단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마저 집어삼킨 것일까요? 바쁜 사회에 지쳐 돌아온 고향, 그곳은 제가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지웠는지 기억이 없어진 건지 저는 운명처럼 이곳으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이 집은 제가 평온을 얻을 안식처가 아닌 제 비극이 다시 시작될 재단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가 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머니의 죽음은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섬뜩한 증거일까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외면했던 과거가 이제 저를 그 중심에 세워놓으려 하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방 바닥에는 희미한 의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제가 누워 있습니다. 마치 그날처럼 아닌 그날의 어머니가 저를 그 위에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눈빛과 광기가 제게 다시 내려앉으려는 순간 안 돼! 머릿속에 아버지의 절규가 메아리 쳤습니다. 제 집 저를 안심시켜야 할 이 공간은 이제 제게 최악의 공포이자 저의 비극을 완성할
제 다니들 참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것은 스스로 재물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깨달음이 성광처럼 저를 스쳤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그저 멀리 이 저주받은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무작정 달렸습니다. 한밤의 시골길, 스산한 바람이 저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과연 내가 이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까? 어머니의 광기, 어린 눈빛과 그 무엇의 섬뜩한 존재감이 마치 그림자처럼 저를 뒤쫓는 듯 했습니다. 발걸음마다 저를 향해 따라오는 시선, 제 등 뒤에 드리워진 알 수 없는 그림자. 이브라는 이 집을 벗어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모든 삶을 집어삼킬 끝나지 않는 추격전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멈추지 않고 걷고 있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정처 없는 방랑일 것입니다.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어머니에게서 그리고 그 무엇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진정으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를 뒤쫓는 알 수 없는 그림자와의 기나긴 숨바꼭질이 말이죠.